73세 김정순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2살 때부터 시작한 노점상 장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시장에 나가 과일을 팔았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참았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순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작년에 들어온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유진. 36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42살이 되어서야 겨우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라 정순 할머니는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눈빛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냉소와 무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며느리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평생 해온 방식을 부정하는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집안 재산이 하나씩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들 명의였던 아파트 지분이 며느리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가게 통장의 공동 명의자가 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까지 건드리려는 낌새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정순 할머니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해야겠다고. 정순 할머니는 동네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부동산 사장은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사장이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 이거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특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8년 은천 보육원 출생 신고, 1989년 입양 기록.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천 보육원. 그곳은 정순 할머니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50년 전 22살의 정순은 그곳에 갓난아기를 맡겼습니다. 미혼모였던 정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도망갔고 부모님은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혼자서는 아기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정수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아들 민수를 낳았지만 첫째 딸에 대한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생년월일 1988년 3월 14일. 정순 할머니가 보육원에 딸을 맡긴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출생지도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입양 전 원래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라서. 정순 할머니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사흘 후 부동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입양 전 이름이 김미진이었대요. 김미진. 정순 할머니가 딸에게 지어줬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사실. 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전의 그날처럼, 갓난아기를 보육원에 맡기던 그날처럼. 하느님, 이게 무슨 벌입니까? 정순 할머니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혹시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 복수하려고 아들과 결혼한 걸까? 정순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진짜 더는 못 참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참아. 곧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게. 정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해. 그리고 재산 정리도 서둘러.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 다 우리 앞으로 넘겨야 해. 정순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재산이 목적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이 목표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자신의 딸이라면 그 딸이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왜 이러는지.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나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나와봐. 며느리 유진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태어난 곳이 은천 보육원 아니냐? 그 순간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그걸 시어머니가 아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은천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됐다. 정순 할머니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까의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면 어때서요? 시어머니도 별거 아닌 집안 출신이잖아요.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정순 할머니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들 민수는 어떻게 될까? 정순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진이가 엄마랑 무슨 얘기 나눴대요? 정순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쉬고 싶구나.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쪽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천 보육원 얘기를 꺼냈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정순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시어머니가 내 친엄마일 수도 있을까?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나 진짜 무서워. 만약 시어머니가 내 친엄마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엄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걸까? 정순 할머니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로. 적어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아들 인생이 망가질 순 없어. 정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며느리를 떼어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내가 버린 아이라면? 정순 할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오랜 친구인 간호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나 좀 도와줘. 정순 할머니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정순 할머니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이야기는 빼고 그냥 오래전에 헤어진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영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검사는 어렵지 않아. 머리카락이나 칫솔만 있으면 돼.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틀 후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외출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며느리의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빗에 묻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도 뽑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순 할머니는 영자를 통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영자가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정순 할머니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며느리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상한 눈빛으로 정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며느리는 정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천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아셨죠?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님도 거기랑 관련이 있으세요?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며느리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 맞나 보네요. 며느리의 눈에 이상한 빛이 서렸습니다. 증오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전 어머님을 쉽게 안 놓아드릴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산이든 남편이든 전 쉽게 안 뺏겨요. 제가 받아야 할 몫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받아야 할 몫? 그게 무슨 뜻일까? 혹시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딸이고 복수를 하려는 걸까? 정순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또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날 조사한 것 같아. 뭐? 은천 보육원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어? 분명 뒤를 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을 알아챈 건가? 아들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서둘러야 해. 빨리 재산 정리하고 시어머니를 내보내야 해. 정순 할머니는 문 밖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정순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영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아, 결과 나왔어. 오늘 병원으로 와.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뜯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나 무서워.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정순아. 어떤 결과든 받아들여야 해.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봉투를 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대신 확인해 줄까?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봐야 해.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과를 읽는 순간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야 했습니다. 혈연관계 분석 결과,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었습니다. 피검사자 어와 피검사자 비는 모녀 관계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감이었을까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보육원 출신일 뿐이었습니다. 우연이었던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도하는 것도 잠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걸까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유진과 아들 민수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 안에 시어머니 명의 예금 통장 도장 받아내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유진아, 그게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급하긴 뭐가 급해? 시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봐.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도 있니?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며느리 유진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이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까.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뭘 알아야 하는데?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 집 주인이에요. 명의도 이미 제 앞으로 넘어왔고요.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동의했어요. 이 집도 예금도 가게도 다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며느리 손에 넘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이렇게 배신한 거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배신이라뇨. 전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은 것뿐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받아야 할 거라고? 내가 뭘 받아야 한다는 거냐?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없이 혼자 컸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정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보육원에 아이를 버렸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너, 어떻게? 정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은천 보육원 출신이에요. 거기 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며느리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1973년에 딸을 맡기셨더군요. 김미진이라는 이름으로. 정순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냐?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뇨? 전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거짓말. 내가 날 노린 거잖아.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혹시 내 딸이냐? 정순 할머니는 결국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 유진도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었습니다. 설마 제가 어머님 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란 말이냐? 정순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 말에 정순 할머니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어머님 딸이라면 더 좋죠. 어머님이 저를 버렸으니까요. 며느리의 눈빛에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혼모였어.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다고. 정순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그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제게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불쌍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내가 내 딸인지 아닌지만 알려다오.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유전자 검사를 하세요. 이미 했다. 정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던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혈연관계 없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린 남남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유진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안도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래요. 우린 남남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정순 할머니와 아들 민수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 얘길 저한테 안 하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유진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들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딸도 아니었고, 며느리는 적이 되었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보육원 출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두 며느리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돌아보니 간호사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새벽 운동을 나온 길이었습니다. 영자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정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정순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빼돌린 것, 유전자 검사 결과, 모든 것을.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순아,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동의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유진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짐 싸셔야죠. 정순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정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몇 가지 소지품만 챙겼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유진이가 너무 화를 내서. 됐다. 정순 할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다. 지금도 할 수 있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버리신 딸, 정말 찾고 싶으세요?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며느리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만족하니?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정순아, 우리 집에 와. 일단 여기서 지내. 정순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정순아, 힘내. 다 지나갈 거야.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영자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정순아, 그 유전자 검사 말이야. 왜? 내가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좀 이상해.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샘플이 제대로 된 건지 확실하지 않대. 무슨 소리야? 정순 할머니는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검사했잖아. 근데 머리카락만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대. 정순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검사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혈액 샘플이 필요해.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정말 딸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영자야, 그럼 다시 검사할 수 있어? 영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려면 며느리 동의가 필요한데.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가 협조할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영자가 말렸습니다. 정순아, 위험해. 그 며느리가 뭘 할지 몰라.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정순 할머니는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만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정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할 얘기가 있다.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부탁이다. 다시 한 번만 검사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이미 결과 나왔잖아요. 그 검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대. 정순 할머니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궁금하세요? 제가 어머님 딸인지 아닌지?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알면 뭐해요? 달라지는 거라도 있나요? 달라진다. 내가 내 딸이라면. 나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용서를 빌겠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다시 검사하죠.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 주겠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머님도 제 앞에서 사라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이틀 후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며느리는 말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다. 며느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결과 나왔대.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앞에서 만나요.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자 어와 피검사자 비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던 며느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이럴 수가. 병원 복도에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유진은 모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99.9% 확률로 혈연 관계가 맞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 그 딸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순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라고 불러야 하나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절 버린 엄마를요? 정순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평생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절 버렸는지 알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 시어머니였네요. 웃기지도 않아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진아. 처음으로 딸의 본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전 이제 유진이에요. 며느리는 정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 남편은 오빠였던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며느리는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가와 정순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영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아, 이걸 어쩌면 좋아?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유진이가 제 누나였던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러다 죽겠어. 제발 밥 좀 먹어.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영자는 정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며느리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진아,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대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전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었어요.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도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순 할머니를 밀쳐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며느리는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거예요. 어디로? 정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든 당신들이 없는 곳으로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집을 다 정리하고 떠났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다 돌려놨어요. 엄마 명의로요. 정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엄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정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영자의 소개로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태수.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정순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유전자 검사할 때 상담해드렸던 사람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아, 그때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이었어요.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수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복지센터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태수는 정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정순 할머니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순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태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정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저랑 함께 살아요. 정순 할머니는 놀라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태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내가 고른 사람과 살겠어요.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잘 살고 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이제는 행복해. 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순 할머니는 태수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습니다. 태수가 정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 행복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행복해요. 정순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도, 아니 딸도 아들도 아닌 내가 고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73세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해 살겠어.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